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식이 특히 월 5% 나는 중간에서 잡아 매매 전자책을 배포를 했었는데, 전자책에서 피드백을 주신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차트들에 대해 알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들과 또 매매를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준에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은 이제 무료 전자책은 아니고요. 정보는 희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이 넘는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지만 더 많은 분들한테 배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바로 실제 차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책 마지막에 피드백을 주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 말고도 2022년 실제 차트 종목들 3월부터 12월 거까지 정리를 해서 중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분들께는 피드백 받는 조건으로 영상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매매 가능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간을 이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차트 기간 작년하고 한 4월까지 보는 걸로 해가지고 차트를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익절 가능한 종목, 손절 가능한 종목으로 나눴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절보다는 익절이 더 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가능한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거를 이제 매매하시면서 느끼실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BL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종목을 찾으면서 여기 표시를 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매매했던 구간들도 존재하고 매매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고 한데 일단 소개를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BL이라는 종목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고 이제 화이자보다 높은 치료제 효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이 좀 정석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박스권을 만든 뒤에 여기를 돌파하는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만들어졌고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라는 이것만 보더라도 좋은 종목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시에 1,4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거래대금이 한 번 더 터지는 이게 기준 두 번째 종목인 거는 이제 아시겠죠. 물론 이제 봉 자체가 뭐 이렇게 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한가 다음날에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제 좀 지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이 하락하는 순간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4등분선 이 저점을 어디서 어떻게 긋느냐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딱 정형화시켜서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거 4등분선 자체가 딱 이렇게 제가 선을 그은 다음에 이게 4등분선을 그은 다음에 이 가운데 선 여기랑 여기 가운데 구간에서 매수를 하세요라고 이제 그 전자책에다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딱 어느 구간,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매수가 돼서 바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 그냥 매수를 하는 구간 자체가 이 4등분선을 나눠서 여기냐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따져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4등분선 최저점이 이 B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 앞에 있는 저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저점이 되는지, 아니면은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여기 저점 하나 더 있죠. 아니면은 또 다른 여기 저점, 여기서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 가격이 좀 달라지겠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하락을 할 때 매수 가격에 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자책에 작성해 상승 전에 꼭 나오는 패턴 해가지고 이 상승 전에 꼭 나오는 패턴 해서 거래량이 다시 터지는 걸 확인한 뒤에 매매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매수 타점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세력이 상승을 시키겠다 마음먹기 전에 딱 상승시키기 마음먹기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이제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팁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시 전자책을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디테일한 매수 타점이랑 이런 것들, 그리고 제 카페 유료 멤버십 신청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제 하락을 할 때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나중에 풀 기회가 있으면 풀도록 하고요.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이제 이 4등분선 그냥 전체 이 구간에서 이렇게 긋고 나서 여기 가운데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에서 매매 1차 매수하고 여기 떨어지면 2차 매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나고 여기 왔는지 한번 보고요. 일단 여기 이 구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한 칸 반 위에서 매도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하면은 한 적어도 이제 15% 이상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익절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전자책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정형화된 차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또 모범적인 그런 모범 답안 종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나마 BL처럼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올 때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이제 그때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잘 기준에 안 맞는 종목들이 또 존재합니다. 제가 뭐 역배열인 종목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시장에서 역배열이지만
이런 상한가를 만들고 상한가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버리고서 진짜 기준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기에는 종목이 안 올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응용의 단계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옵티팜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4등분선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락을 할 때 특징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그래도 여기 위에서 이게 역배열 구간, 추세가 깨지는 그런 구간에서 나온 거라 뭐 신뢰성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런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앞에서 크게 보면은 이런 자리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앞에 있는 자료 같은 거를 차트의 모습을 참고를 하고서 매수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매수 여기서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0% 여기가 70% 매수하는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이게 이 종목이 아쉽게 여기서 매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여기서 2차 매수 걸었지만 매수가 안 됐었고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만 된 상태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이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 저점 대비해서 최저점에서 한 칸 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칸입니다. 이거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이 한 칸 절반 이 한 칸 반이 이 한 칸 반의 시세가 나오면은 저점 대비해서 최저점 대비해서 한 칸 반이 상승을 하면 그때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자책에도 작성을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1차 매수된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바이오스파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2022년 1월, 2월 달 경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도 동일하게 이런 구간은 그래도 얘는 박스권을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모습이 보였죠. 그럼 얘도 동일하게 4등분선을 이 최저점 구간에서 4등분선 그은 다음에 이 가운데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매수,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선 색깔이 좀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서 매수 색깔은 파란색이고요. 4등분선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지만 더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2차 매수 기다려 보기로 했죠. 우리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하락을 할 때 볼 수 있는 거는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파악을 하는 겁니다. 파악을 한 뒤에 여기서 이제 2차 매수가 다행히 됐고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2차 매수가 되면은 본전가 근처에서는 이제 물량을 50%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전가가 평단이 이 정도 될 텐데 여기서 50%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물량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이때는 마지막 물량 같은 경우 저는 평단가 얘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 평단가 근처 평단가에서 1% 위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하는 식으로 일단 수익이라기보다 원금을 지키는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 원래 목표라고 하면은 얘도 동일하게 저점 구간이 여기죠. 이 저점 구간에서 한 칸 반 이상이면은 1.5칸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이 되겠지만, 근데 이 종목처럼 바이오스마트처럼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평단가가 예를 들어 5,500원이었다라고 하면 한 5,550원 구간까지 만약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5,800원까지 상승했는데 더 이상 안 오르고 5,55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1%라도 챙기고 이제 전량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종목도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텍입니다. 퍼스텍이 이제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터졌으면은 매매를 했겠지만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얘가 이제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긋던가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봉으로 저는 이제 봤고요. 여기가 이제 1차 상승이고 1차 상승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이게 크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2차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서 한번 시세가 먼저 한번 나왔습니다.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 20% 넘는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그 당시에 매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했다가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얘가 이 시세가 나옴에도 이게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이 나오는 그 기준 첫 번째 종목 있죠. 그 2차 상승 종목고 이 퍼스텍이 그 당시에는 되게 강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지뢰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이때가 많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4등분선을 좀 크게 그어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최저점 대비해서 1.5칸이면은 여기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는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익절로 보고 한국 석유 얘가 이제 이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로 이제 보여지고요. 한국 석유도 동일하게 이 자리 여기를 이제 사실 돌파하는 1차 상승이 깔끔히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모습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이 원유 가격이 상승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랑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이 구간을 그냥 1차 상승으로 같이 봤고요. 여기를 1차 상승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 이 조정 후에 여기가 2차 상승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왔는데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4등분선 이게 그러니까 기준 첫 번째죠. 이거를 이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차 매수. 이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매수를 걸었을 때 기준은 또 이런 지지와 저항 같은 게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참고를 해서 뭐 이런 자리가 그래도 좀 부딪히는 자리구나라는 게 하면은 조금씩 그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매수를 하고서 한번 이게 시세가 이게 빨리 바로 나와준 겁니다. 또 바로 14% 15% 빨리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락을 하면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못했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할 때 이제 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 구간에서도 이제 시세가 강해서 보고는 싶었는데 좀 이게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기준에 맞는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이 상한가에 이거 종가를 아예 훼손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매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때가 한창 딱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해가지고 식량난 이슈가 있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매매를 하지는 못했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박스권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중간중간에 매집을 했던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보기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때 상한가를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얘도 790억이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이제 이 상한가 다음날에 더 터지는 모습을 보고 얘는 이제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4등분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이제 기다렸고요. 기다린 상태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아래 꼬리 달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얘기했던 게 굳이 꼭 이 선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정형화 시켜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구간 내에서 잘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 후에 올라가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도 이제 매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일단 처음 이 1차 상승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매집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봉들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분명 이게 상승을 시키면서 세력들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밑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세력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세력의 돈이 들어간 구간이 깨지면서 이 세력 입장 내가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힐 텐데 세력 입장에서 그거를 용납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1차 상승 구간에서 나오는 이 기준이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떨어질 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위에 이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밑에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벌써 세력도 그렇고 이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벌써 막 100% 넘게 수익이 찍혀 있는데 이 위에서는 언제든지 팔면 된다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는 좀 확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1차 상승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 종목은 에코캡입니다. 에코캡도 동일하게 여기서 뭐 모양이 되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하락을 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실 게 이 고점이 계속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넘지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상한가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었고 상한가를 만든 뒤에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기준 두 번째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2차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밑골이라는 거는 이게 시세가 한번 줬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당시 에코캡이 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4등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매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가 매수를 하고서 며칠 동안 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상승을 하면 좋지만 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근데 물렸다기보다는 2차 매수 가격을 여기다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2차 매수를 여기서 하면은 이제 평단가가 좀 꽤 낮아지죠. 여기 2차 매수 70%를 매수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본전가 매도하고 아까처럼 1.5칸
여기서 1.5칸이면 여기 구간인데 아쉽게 여기 좀 못 오긴 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전가에서 1% 위에까지 만약 떨어진다 하면은 전량 익절해가지고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는 다른 종목, 그러니까 수익은 다른 종목으로 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모다이노 칩입니다. 모다이노 칩 이때도 종목이 되게 강했고요. 이 종목 이 박스권을 크게 만들었던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스권을 제 선으로 그었는데 이제 여기가 박스권이니까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에 이 거래량 터지는 모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960억, 1,800억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크죠. 4등분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1차 매수 또 떨어지면 2차 매수 하는 식으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왔나?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줘 버려가지고 저라면은 이 종목을 어차피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번 위에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약간 뭐냐면은 여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매수된 뒤에 이만큼의 시세가 나오는 거를 기대해서 매매를 한 거였는데 벌써 한번 시세가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익절 종목으로 넣어놨던 게 이 사례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고요.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2차 매수까지는 오진 않았으나 얘도 동일하게 그 시장에서 이런 1차 상승 했던 그러니까 박스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던 물량이 있던 자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라도 이 목표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해서 1.5칸까지는 충분히 가준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대성에너지는 조금 이제 알려드린 것과 좀 맥은 다릅니다. 뭐 기준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보면은 이런 박스권이 만들어졌고 이런 박스권 뒤에 연속적으로 계속 5일선을 타면서 상승을 합니다.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돈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도 동일하게 얘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인데 천연가스 그때 강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제 얘도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이 종목 자체의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 후에 한 달 이상 이렇게 그냥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가 딱 그랬고요. 그래서 아까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 이런 거 유료 칼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더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됐네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이 시간을 줄여주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터지는 걸 한번 보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매수가 안 됐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다린 게 오래 기다렸지만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 20% 넘는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도 여기가 이제 역배열인 종목이라 좀 애매하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는 잘 안 봅니다. 하지만 상한가 다음날 이 상한가 730억 그 다음에 980억 터지는 걸 보고 자동우선 그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 다음에 최저점이 여기죠. 최저점이 여기니까 이 최저점 대비해서 1.5칸까지 딱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0% 수익 챙기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종목인데 참 이게 이 매매를 하면서 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음봉 매매를 하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후에 떨어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할 겁니다. 뭐냐면은 승률은 괜찮습니다. 진짜 싸게 사니까요. 근데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전자책에 썼지만 약한 종목인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이런 게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이런 음봉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등은 이제 세력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손오공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리자들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해가지고 이 박스권 이 돌파하는 이런 상한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 자리 이 모습에서 이제 매매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여기서 이 4등분선 이렇게 크게 그었는데 크게 긋지 않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었는데 제가 여기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위에 이렇게 막 자리를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반등이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런 손절되는 종목이 생기면은 일단 1차 매수, 2차 매수가 이때는 이제 1차 매수 50% 여기 2차 매수 50% 하는 식으로 이거를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평단가에 오더라도 평단가가 여기입니다. 2,500원. 그러면은 손절 꽤 크게 합니다.
한 15% 넘게 손절이 나가게 되고요. 약간 음봉매매라는 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간혹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손절이 나가게 되면 100% 비중으로 손절이 나가기 때문에 꽤 크게 맞는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동제약은 얘가 이 종목을 좋아했었던 거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던 그런 종목이라서 여기가 이제 2월 3일 날에 여기 네모 박스 쳐놓은 게 이 상한가입니다. 이 상한가를 만들어준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이 자리도 괜찮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날에 2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왔길래 여기를 이제 이 음봉의 저점을 4등분선 저점으로 잡아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아쉽게도 여기를 저는 손절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손절이 딱 돼버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런 게 참 되게 아쉽고 애매한 구간인데, 차트만 딱 보고 저기가 저점이다 생각해서 손절 걸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패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1차 상승 구간이었으면은 뭐 문제는 없었겠지만, 여기 2차 상승에서 손절 잡고 매매를 한 거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손절가를 깨버리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얘도 거래대금 많이 터졌습니다. 4,900억. 그다음 이거 1조 3천억 이거 터지고 했었는데, 이거 이만큼 터지는 종목이 과연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안 나오겠나 싶었는데 반등 안 나오더라고요. 반등 안 나와갖고 결국 이 종목도 여기서 이제 크게 손절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얘도 이제 진단키트 종목인데 역배열인 종목이었고,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얘도 참 애매하긴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50대 50을 매매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전가에서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 구간에서 매도만 했었어도 크게 손절은 안 나갔는데, 버티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손절 나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으로 쌓이고 해서 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전자책 그리고 이런 이 주식 차트 사례들을 좀 올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드백을 주신 분들에게 추가로 영상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이제 더 보고 싶으신 분들, 이 내일의 관심족 컨텐츠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게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할 건데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